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이번에는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농지인데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연금으로 신청해도 될 만큼 가격이 떨어진 것만 제가 고른 겁니다. 지금 보면 연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어봤자 나한테 큰 세를 나가는 것이 없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땅 가격이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내가 연금으로 받겠다 할 수 있는 농지를 제가 3개를 고른 겁니다. 농지 연금은 60세 이상이고 2022년 5년도의 경우에 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현재보다. 그러면 우리는 농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어야 되는, 영농 경력 5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65년부터 5년이면 1970년생의 도 지금 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고 있어서 5년을 지나게끔 되면 60세가 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70년 동생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0년생은 지금부터 농지를 사서 준비를 하면은 5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전서부터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농업의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5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70년대생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금은 농지연금도 있고 주택연금도 많은데, 제가 연금이 좋다. 무슨 연금? 농지연금이 좋다. 이 얘기는 연금을 줄 때는 담보로 돼 있는 그 물건을 평가해서 그 물건의 80%나 90%를 가지고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농지연금이 좋다는 거는, 감정가를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감정가의 90%나 공시지가의 100%를 갖고 하는 건데, 연금 신청하는 사람이 나는 감정가로 해주십시오 하면 감정가로 해주고, 공시지가로 해주십시오 하면 공시지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을 감정 가격이 10억인 거를 5억 주고 살 수 있는 주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는 감정 가격이 10억인데 5억 주고 살 수 있는 농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감정이 평가돼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연금을 추천하는 겁니다. 연금은, 농지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은 농지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지 매매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내가 띄어서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데,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어서 제출하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영농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동네 영농농인들이 인증을 해줘야지만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 언제냐면 1980년대에 넘어서면서부터 경제가 농사를 짓는 거가 아니라 공장을 설치하면서 이 경제가 부흥이 되면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엄청나게 줄고 공장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농지를 사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팔으려고 해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을 입증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저준다고 하더라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저준다고 해도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저준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라는 농사 짓던 사람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거저준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농지 매매 증명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매매 증명,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법이 소작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농업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1949년도에 만드는데 1980년도에 대해서는 이 법이 농업인들이 농사를 못 짓게 돼서 팔지 못하게끔 되는,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폭락이 돼서 농업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때 전두환 정부에서 과거의 영록 경록을 보는, 농지 매매 증명서 할 때 과거의 영록 경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하에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주라는 것을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의 약속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때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대거 사서 투기에 이용할까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0km 이내에 6개월의 거주라는 조건을 전당대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데 20km 이내 6개월 거주한 사람만이 살 수 있다 보니까 이때 위장전입자들이 많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 이때입니다. 다시 FTA에 의해서 농업인들이 외국의 농축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길이 열리게끔 되면서 또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다시 김영삼 정부에서 20km 이내에 6개월 거주 기간을 없애버렸습니다. 농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뭐만 약속을 하면은 내가 여기에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하면 20km에 6개월이 거주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에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 가장 농민들이 부자가 됐던 시기가 이때입니다. 대한민국에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다 보니까 소유하고 있던 농지가 평당 20만원, 30만원짜리가 50만원, 100만원으로 뛰었던 때가 김영삼 정부에서 20km 이내 6개월 거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그 농지에 스레트집, 옛날 집이 있던 것이 다 허물리면서 새로운 좋은 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전원주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부흥하던 시기가 왔는데 언제 다시 이게 문제가 생겨나면 LH 사건이 나면서 이게 또 부동산 투기하려는 놈이 생긴 거구나 하고 다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미래 영농 계획을 한다는 거는 그대로 갔지만은 농지를 살 때 자금 출처,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근무한다는 뭐라죠? 재직증명서, 이런 거에 조건을 걸어놓고, 특히 제주도에는 제주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주지 않는다더니 다시 농지가 폭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지금 농업인들이 그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한 것이 엄청 많은데 대출해준 농협에서 대출금을 받지도 못할 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농지를 사서 무슨 돈을 얼마나 번다고 자금 출처까지,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까지 다 제출해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놔다 보니까 누가 농지를 사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이 농업인이 가장 어려운 시기고 농지가 폭락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최저형 쉼터를 만든다. 농림지역에도 주택을 질 수 있는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농촌을 살리려고 하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엔 그거 갖고 농업인이 또는 농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옛날처럼 농지는 누구든지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가 필요 없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일반 농지가 있거든요. 일반 농지는 대한민국 어떤 농민 누구라도 다 살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바뀌는 시대가 제가 보면 1, 2년 안에 올 거라고 봐요. 그거를 바꾸기 전에는 이 농촌의 지금이 경제가 어려운 거를 제가 보기에는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지를 사가지고 지금 투기를 한다는 시대가 언젠데 지금 농지를 사서 투기를 합니까? 농지를 사서 투기하려고 사요? 공장이나 창고 지으려고 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폭락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폭락됐을 때에 타놓고 지금은 연금이라도 신청해서 사놨다가 내년이든지 후년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농업진흥지역 말고 일반 농지는 대한민국 농민은 국민은 누구든지 살 수 있다. 다만 농사는 지어야 된다. 조건은 그걸 맞는 거죠. 그건 농사는 지어야 된다. 그렇지만 농업사는 자금 출처를 대라든지 재직증명서를 내라든지 이거는 없어지고 농업진흥지역을 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농지 사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법을 바꿀 거라고 보는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쁘죠. 지금 얼마나 바빠요. 이거 할 시간이 없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농지 투자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34%까지 떨어진 농지. 제가 20여 년 동안 농지를 보면서 34%까지 떨어진 걸 못 봤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고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감정 가격 자체가 낮았었다 보니까 뭐 30%인가 70%까지 떨어지더라도 많이 가격은 쌌었겠죠. 왜? 그건 감정 가격이 낮았으니까. 근데 농지는 30kg에 6개월 거주가 없어지면서 누구든지 살 수가 있으면서 감정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폭락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법이 바뀌게끔 되면 올라가지는 않아도 원상복구 정도는 될 것이다. 저는 지금이 농지 투자하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대상 농지는 전답 과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에서 공매에서 저같이 이렇게 농지연금을 투자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농지연금을 줄 때에 공매나 경매로 산 사람은 2년 이상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는 것을 토론을 달고 또 하나 조건을 다른 게 뭐냐면 도로는 없어도 경운기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을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로 샀을 때는 아직 영농 경력이 없으신 분은 5년을 채우면 2년 이상 채우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진입도로가 있어도 건축허가 난다 그러면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은 당연하다는 얘기. 맹지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맹지를 낙찰을 받아도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농사를 지어야 되다 보니까 경운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경운기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승소하더라고요. 그럼 그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또 연금도 가능한데 저는 농지연금만 받자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연금을 받고 그 안에 농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농지 정책이 바뀌게끔 되면 올라가면은 다시 개발행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팔고 나오는 것이 목적인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 땐 최악의 경우에는 연금으로 연금으로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게끔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죠? 농기의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해준다. 다시 말하면 경운기를 다닌 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출이 있으면 안 해줬는데 지금 보면 감정 가격에 15% 미만만 대출이 있을 때는 그것도 연금으로 받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한 50%는 대출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연금 받을 때쯤 돼서는 그 대출을 갚으면서 연금을 신청을 하자 이런 얘기. 연금은 최소한도 5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 연금 신청하는 것이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나는 나이가 뭐 70살이니까 80살 때까지만 많이 받고 나머지는 적게 받겠다.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보면 수지 일출령 해갖고 30%는 내가 먼저 받고 나중에 나머지는 받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여기 교재 82페이지에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가 그 연금을 승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장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 연금을 신청할 때는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연금을 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힘드니까 이걸 농지를 임대해야 되겠다 하면 임대를 줘도 연금은 그대로 줄 수 있고 임대료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6억 원까지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고 연금을 185만 원까지는 그 압류를 하지 못하게끔 된다, 이런 얘기인데 185만 원까지입니다. 또 내가 연금을 신청하면 아무리 연금이 땅이 많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최고 한도의 연금은 3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내가 해지한다고 하게끔 되면 연금 받았던 총액에 연 2% 이자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끔 되면 그 연금 받던 걸 해지할 수도 있고, 연금 받던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게끔 되면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상속을 할 때 연금 받아간 것이 총 얼마다, 상속자들한테다가 그 돈을 달라, 연 2%까지 합쳐 달라 그러면 그 농지를 상속자들에게 상속하고, 만약 상속자들이 상속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농지를 매매를 해서 남으면은 상속자한테 주고 모자라면은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농지연금입니다. 13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농업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가지고 제가 이런 거를 연금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제가 고른 겁니다. 13번째입니다. 파주시 탄천면 지목이 전이구 624평인데 감정 가격이 1억 15억에다가 5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면사가 필요하고 여기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기준시로 건축허가는 말소됨. 다시 말하면 어떤 농지인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런 얘기인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다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우리도 언제든지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연금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땅입니다. 한우고 개인이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오정 농협조합에서 한 건데, 오정 농협자에서 얼마를 신청해? 12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청구는 얼마나 해놨죠? 지금 10억을 했죠. 근데 얼마까지 떨어졌죠? 5억까지 떨어졌죠. 지금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돈을 빌려준 것을 제대로 환수 못하는 것이 한 7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농지를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좀 해달라 해도 낙찰을 받을 거에 50% 정도밖에 안 해줍니다. 그만큼 지금 농지가 폭락이 돼 있고 농지를 가지고 대출해준 그 농협 금융기관 자체가 지금 이만큼 손해가 많이 나고 있는 이 시기인데, 이게 나쁘냐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 왜? 건축허가를 받았었다는 농지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변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두 개의 도로변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 대로변은 접도구역이 있고 이쪽 옆으로는 다르면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더라고요. 두 필지입니다.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끔 되면 건물을 지나면 땅이 삐죽하게 생겼죠. 이 뒤에 땅 하다 팔 수 있는 거는 좋은 거죠, 보면. 뒷 땅은 우리 땅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좋은 건데, 우리가 이 땅이 있더라도 만약 팔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쪼가리 땅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같이 생긴 땅이 좋아요, 네모 반듯하게 생긴 땅이 좋아요? 얼핏 보면 네모 반듯한데 네모 반듯한 땅은 평당 100만 원이고 별같이 생긴 땅은 평당 60만 원이야. 그러면 별이 좋은 거야, 네모 반듯한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별같이 생겼어도 어차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만큼 못 찍거든. 그러니까 별같이 생겼다고 해서 자기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만큼 별같이 생겼다고 할 때는 싼 게 더 좋은 거예요. 네모 반듯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격에 비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 보니까, 건축허가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할 만큼 가늘게 삐죽삐죽하게 날 때는 나쁜 땅이지만은, 내가 중심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삐죽한 땅이 있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네모 반듯한 땅 땅보다는 나쁘지만 가격이 싸면 좋다는 뜻이에요. 또 가격이 똑같은데 네모 반듯하고 별같이 생긴 땅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뜻 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연금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땅을 옆에 사람한테 파는데도 문제고 건물을 질 때는 건폐료가 용적률 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34%까지 떨어졌다 해볼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뭘로 되어 있죠?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구역입니다. 여기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사서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만 하게끔 되면은 농지증 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농지증 띄울 때는 언제가 문제가 되는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바닥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든지 집이 져있으니까 네가 농사를 짓겠다는데 여기 농사를 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질 수 있게끔 원상복구 시키겠다 하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띨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농지 취득 자격증면서 띄는 걸 가지고 걱정하시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가격과 내가 나중에 개발을 했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더니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농기계를 갖다 놨어요 보면. 근데 감정평가사가 찍은 산이 이렇게 봤다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사이에 이렇게 이런 게 바꾸는 거 아닌가 보이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앞에 도로가 있고 여기 접도구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접도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접도구역 앞에 그 작은 도로가 있죠. 그 위에 도로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접도구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게 그 여기 보면 토끼굴이 하나 있어. 이 옆에 있는 이런 땅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토끼굴 그대로 있죠. 이걸 왜 내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거는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인데 이 감정평가사가 찍은데 이렇게 바투리로 돼 있는데 똑같은 곳에서 로드뷰를 똑같이 봤더니 여기는 뭘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가 농사를 진 건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이렇게 된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얘기는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나 우리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농지 허가를 받는 거나 건물을 짓는 거나 또는 연금을 신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요. 예. 여기 뭐 전무선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전무선대가 하나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이 전무선대가 이 땅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저는 건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물 많이 하는데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대문 만드는데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 있으면 그 전신 한자다에 나서 나 이게 대문 만드니까 전신주 치워줘 그러면 옮겨줘요. 우리 저기 오늘 수강생인데 우리 저기 평택에 우리 땅 공투로 낙찰 받은 거 있죠? 우리 땅 낙찰 가운데에 저기 뭐 전신주 있었습니다. 그 내가 우리 수강생 뭐야? 야 이거 한전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돼.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 우리도 한전에 한전에 가서 이거 전신주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치워드릴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이 어디로 치워달라고 물어보는데 일로 치워달라고 그래. 내가 찍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일로 치워주세요. 그때 바로 옮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신주 갖고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건축을 수십 년 해본 사람으로서 전신주가 대문 앞을 가졌을 때도 치워줘 옮겨줘. 왜? 여기 대문 만들려고 그래. 예? 바로 치워줍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뭐 전신주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 했다는데 감정평가사가 또 그런 얘기 한 거 나 처음 보는 거예요. 전신주 무시해도 됩니다. 14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참 내가 보면 당진시 성문면 전 450평 1, 2평 했는데 이걸 봤더니 2억 7천짜리가 9,500까지 떨어져서 34%까지 졌는데 이걸 봤더니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경매학원에서 한 25명이 공투했더구만. 이 땅 전부 다를. 했다가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 공인물 분할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전부 다가 나온 것 중에서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하나 골랐습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요 땅하고 요 땅하고 같이 나오고 요 땅하고 요 땅하고 같이 나왔는데 요 땅은 도로변에 붙여 있지 않고 요 땅하고 요 쪼가리 땅은 너무 쓸모가 없어서 보니까 요 땅 하나만 제가 고르는 거고 요거는 뭐 지목이 전으로 돼 있던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뭐로 사실은 여기 보면 이게 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임야예요. 현황은 임야인데 나무가 심어지고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목은 전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법을 적용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임야라고 하면은 산지관리법에서 내 마음대로 여기 있는 나무 비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건 농지죠. 농지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거는 벌목하고 홍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지관리법에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산지관리법 이면은 산지관리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내 땅에 나무가 있어도 벌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뭘 다 신청해야 되는데 이거는 땅 자체가 임야가 아니고 농지기 때문에 산지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런 나무 있고 이런 나무가 있고 이런 소나무 같은 것도 있죠. 이것도 다 내가 소나무를 뭐 파서 매매를 하든지 잘라버리든지 해갖고 전부 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땅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영농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지면서 연금을 신청해도 되고 도로변 옆에 있으니까 매매를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경매 신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3개가 나온 것 중에서 딱 이거 하나만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이거 낙찰받기 가장 좋겠구나 해가지고 요 하나를 고른 겁니다.